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말의 속초 해변은 이미 여름의 전령들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백사장을 달구며 모래알 하나하나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해안가 전체를 감싸며 평화로운 오후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은 시원하면서도 짠맛을 머금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리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곳곳에서는 개장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상인들은 형형색색의 파라솔을 하나씩 펼쳐보며 찢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알록달록한 물놀이 용품들을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하며 곧 몰려올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인명구조요원들 역시 오렌지색 구명조끼를 입고 망원경과 구조용 부표, 응급처치 키트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죠.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강시은 중사였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흰색 면 반팔 티셔츠와 연한 진청색 청바지 차림으로 여느 주말 나들이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채 자연스럽게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발에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어깨에 맨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이 그녀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예리하면서도 차분한 눈빛과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습관적인 동작, 그리고 무의식 중에 허리춤과 가방끈을 확인하는 작은 제스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강시은은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소속 대테러 전문 요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정보본부에서 입수한 기밀 첩보에 따르면 속초를 포함한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국제테러 조직과 연관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특히 곧 다가올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여름 휴가철에 맞춰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보안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시은이 맡은 구체적인 임무는 일반 관광객으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해변 일대의 보안 취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상한 인물이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는지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었죠. 해변 한쪽 구석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는 낡고 여러 번 기워진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가슴팩에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이름표에는 청소 담당자 오진택이라고 볼펜으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성실하게 청소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왼쪽 팔 전체에는 마치 심한 화상을 입은 듯한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들이 옷소매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고, 쓰레기 집게를 든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은 두 번째 관절 부분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진택의 눈빛만은 놀랍도록 맑고 흔들림 없이 의연했습니다. 강시은은 휴대용 소형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모래 속 깊숙이 묻힐 수 있는 금속 이물질들을 센티미터 단위로 꼼꼼히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거칠고 시끄러운 남자들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 저기 혼자 돌아다니는 예쁜 아가씨 좀 봐봐. 진한 소주 냄새와 맥주 냄새를 동시에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해변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남자들의 무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6명 정도 되는 그들은 팔뚝과 목 부위에 똑같은 용 모양 문신을 새기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키가 가장 크고 덩치가 좋은 한 남자가 다른 조직원들을 거느리며 당당하게 앞장서고 있었어요. 바로 속초 지역에서 온갖 악행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조폭 조직인 칠성파의 두목 백두현이었습니다. 백두현과 조직원들은 술에 취한 채로 해변을 활보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백두현은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얼굴 전체에 흉터가 가로질러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왼쪽 눈썹 위에서 턱까지 이어진 깊은 칼자국은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험한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조직원들 역시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문신과 상처로 뒤덮인 팔과 목, 그리고 언제든 폭력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거친 눈빛들이 해변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시은은 금속 탐지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저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그녀는 겉으로는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모든 감각을 최대한으로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 파악, 대피 경로 확인, 비상시 대응 방안까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백두현의 시선이 강시은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어요. 야, 아가씨, 뭐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술 때문에 약간 어눌했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강시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잠깐 바라본 후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백두현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 어디 가려고 해? 우리가 말 걸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큰 소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강시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저 아가씨 혼자네요. 같이 놀자고 해보죠. 맞아요. 우리가 재미있게 해줄게. 그들의 말투와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해변 이용객들은 이 상황을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연인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강시은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임무가 들통날 위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주변에 민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면 어떻게든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녀는 가방 속에 있는 비상연락용 무전기의 위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오진택 할아버지가 쓰레기 집게를 든 채로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봐요, 젊은 사람들이 왜 남을 귀찮게 하나요? 그만들 하세요. 오진택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채로 조폭들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었어요. 백두현과 조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노인을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는? 상관없으니까 꺼져. 하지만 오진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진택은 조폭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다가서며 강시은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 말을 안 듣나?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권위와 카리스마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변 청소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조폭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백두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개가 뭔 소리야? 너 같은 거지가 우리한테 명령해?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오진택에게 다가섰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할아버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런 늙은이는 한 대만 치면 바로 정신 차릴 거예요. 맞아요.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큰 코 다칠 줄 모르네. 주변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듯 했지만 조폭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아예 그 구역을 벗어나 버렸고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강시은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진택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나서준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저 나이에 저런 건장한 조폭들과 맞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라도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진택은 조폭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 같은 놈들이 설칠 자리가 없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예전 군인이었을 때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꿋꿋했어요.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그만 가세요. 강시은이 조용히 말했지만 오진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가 먼저 가세요. 이런 못된 놈들한테는 누군가 제대로 말해줘야 해. 백두현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꼰대가 끝까지 나대네. 좋아, 그럼 확실히 정리해주지. 그는 소매를 걷어올리며 오진택에게 다가섰어요.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 주먹을 쥐거나 돌멩이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강시은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폭력이 무고한 시민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상연락용 장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그만하시죠. 경찰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백두현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백두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찰? 웃기네. 이 동네 경찰들이 누군지 아냐? 그는 비웃으며 오진택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늙은이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꺼져. 안 그러면 진짜 죽어도 몰라.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부러진 나무 막대기, 심지어 맥주병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오진택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집게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조폭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싸울 때 너희는 어디 있었나?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용감한 일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전장에서 보여줬던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의 상처와 잘린 손가락이 그가 겪어온 고난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강시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민간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이것은 비상시에 다른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죠. 백두현이 마침내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나대고 싶다는 거지. 그는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며 오진택을 향해 내리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진택은 빠른 몸놀림으로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사신경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뭐야, 이 늙은이가? 백두현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 달려들었어요. 6명이 한꺼번에 한 노인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 중 몇몇이 그만해. 할아버지를 놔둬. 라고 소리쳤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조폭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선뜻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진택은 최선을 다해 버텼지만 혼자서 6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쓰레기 집게로 한두 명을 막아냈지만 뒤에서 몰래 접근한 조직원 하나가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오진택은 균형을 잃고 모래바닥에 넘어졌어요. 할아버지, 강시은이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백두현이 넘어진 오진택을 향해 발로 차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시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야, 아가씨도 끼어들고 싶어? 백두현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강시은의 눈빛을 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시은은 조용히 가방에서 손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고했잖아요. 이제 정말 경찰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검은색의 무전기였어요.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살짝 만지자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조폭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시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관광객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훈련된 군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입가로 가져가며 짧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알파원. 민간인 보호 필요. 즉시 지원 요청.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절대적인 신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두현과 조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야, 무전기 가지고 놀이하냐? 백두현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시은이 목걸이에서 꺼낸 작은 금속판에는 707 특임대라는 글자와 함께 태극기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백두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조폭이라도 707 특임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설마 진짜? 조직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시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작고 검은색의 권총 모양 물체였는데 자세히 보니 테이저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전문적이었어요. 총기를 다루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자세와 손놀림이었습니다. 오진택은 모래바닥에서 일어나며 강시은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가씨, 혹시 당신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젊은 여성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고 위협적이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가죠. 괜히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아요, 707이면. 이거 장난 아닌데요. 하지만 백두연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겠어? 요즘 가짜 신분증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백두연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강시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단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 경찰차 사이렌과는 달랐습니다. 더 낮고 무거운 소리였고 곧이어 검은색 SUV 2대가 해변 입구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각자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고 신속했어요. 이런 젠장. 백두연이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특수부대원들이 해변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하면서 퇴로가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강시은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으면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조용히 항복하시면 좋을 텐데요. 더 이상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오진택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 젊은 여성이 알고 보니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그 세계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가 조용히 말했을 때 강시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특수부대원들이 해변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두연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특수부대원들의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고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복한다, 항복해.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고 백두연도 마지못해 따라했습니다. 상황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강시은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황 종료. 민간인 안전 확보 완료. 용의자 6명 확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조폭들을 체포하는 동안 강시은은 오진택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오진택의 왼쪽 어깨에서 약간의 피가 나고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오진택은 강시은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707특임대 소속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707특임대 강시은 중사입니다. 현재 이 지역 보안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살펴보며 응급처치용 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까 움직임을 보니까 강시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진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지만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청소부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회한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시은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녀의 말에 오진택은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이가 드물었거든요. 특수부대원 중 한 명이 강시은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중사님, 용의자들 이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지시사항 있으십니까? 강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응급처치 끝나면 복귀하겠습니다. 부대원이 경례를 하고 돌아간 후 오진택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준 젊은 여성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진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강시은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정명수 대령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오진택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어요. 정명수라고 하셨나요? 강시은은 할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오진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찾던 그 친구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시은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이세요? 오진택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수와 나는 베트남 전쟁 때 함께 싸운 전우였어요. 그리고 707특임대 창설 때도 함께 있었고요. 하지만 내가 부상당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그의 말에 강시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들 부대의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께서 바로 강시은의 말에 오진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강시은은 즉시 무전기를 들고 부대로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알파원. 대령님께 긴급히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정명수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 중사, 무슨 일인가? 강시은은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령님, 혹시 오진택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함께 복무하셨던. 무전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명수 대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진택? 진택이를 어디서 만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과 함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시은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속초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대령님을 아신다고 하셔서요. 정명수 대령은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다. 절대 그분을 놓치지 마라. 내가 30년 넘게 찾던 사람이다. 무전기가 끊어진 후 강시은은 오진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명수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해변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어요. 정명수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 온 티가 역력했어요. 그의 눈빛은 주변을 빠르게 훑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시은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정명수 대령이 그쪽으로 달려왔어요. 정명수 대령이 오진택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변해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에서 옛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택이, 정말 너구나. 정명수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진택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3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특수부대원들과 강시은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진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부상당한 후 연락이 끊어져서 정명수 대령이 감정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택은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전역 후에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지금은 이렇게 청소 일을 하며 살고 있어. 그의 말에 정명수 대령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전우가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진태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강시은은 이 두 사람의 재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함께 나누었던 전우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대령님,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용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강시은의 말에 정명수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태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오진택은 강시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덕분에 명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시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정명수 대령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 모든 상황이 운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오진택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속초 해변은 이제 한여름의 절정을 맞아 수많은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파라솔과 튜브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707 특임대 속초 분견대 정문에는 새로운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관 오진택. 그는 더 이상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정명수 대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임대 시설관리 담당자로 정식 채용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군인은 아니었지만
부대 내에서 그의 지위는 남달랐어요. 창설 멤버이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서 모든 부대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진택은 이제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부대 시설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비록 왼팔의 상처와 잘린 손가락은 여전했지만 그의 표정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부대원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애들아. 오진택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강시은은 여전히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진택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중사님, 오늘도 해변 순찰 나가시나요?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네,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정명수 대령의 사무실에서는 오진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퇴근 후나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그때 내가 없었다면 우리 분대 전체가 위험했을 거야. 정명수가 베트남 전쟁 당시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 우리는 전우잖아. 오진택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오진택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젊은 부대원들은 그에게서 전쟁의 실제 경험담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한 상병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을 리가 있나? 하지만 동료들과 조국을 생각하면 용기가 났지. 오진택의 답변에 부대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강시은은 오진택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아버지,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진택은 손을 저으며 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아가씨 덕분에 명수를 다시 만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속초 해변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욱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강시은은 해변을 순찰하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조폭들이 오진택 할아버지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부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관 오진택의 전쟁 체험담 특강 마이너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젊은 군인들에게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강의에는 부대원들이 가득 모였고 오진택의 이야기에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해변에서 조폭들이 건드린 여인은 707특임대였고 그 만남은 잊혀진 영웅을 다시 세상에 불러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